세상의 모든 종류의 무인 매장을 탐방해보는 무인견 문록 시간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이곳은 경기도 안양 사천세대 아파트에 위치한 무인 과일 매장입니다. 판매하는 과일과 채소 건어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많을 때는 하루에 300건 이상 결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점과 단점도 명확할 것 같은데요. 무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높은 매출을 희망하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처음 저희가 만나 뵙게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양에서 무인 과일 가게 운영하고 있는 박윤성이라고 합니다. 매장을 저희가 보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장에 과일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하루에도 뭐 200만 원, 300만 원치 정도가 들어올 때도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매장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일단은 급하게 자리를 여기 이제 스튜디오로 옮겨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부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가감 없이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인데, 네. 아무래도 사실 무인 창업이 정말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밀키트, 무인 문구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과일이란 걸 이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네. 무인 과일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처음에 접근을 하고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그걸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무인 매장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네네. 저는 약간 그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와서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상품을 팔아야지 조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맥락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단적으로 밀키트 무인 매장들도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한때 정말 많이 전국을 강타했던 아이템이죠. 네, 그래서 당시에 뭐 저희가 밀키트 쪽도 좀 알아보긴 했었는데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켓컬리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네. 시키면은 집 앞까지 갖다 주는데 그렇죠. 어차피 이게 이제 공산품 개념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사나 온라인에서 사나 크게 아이템에 대한 강점이 있기도 힘들고 또 굳이 오프라인으로 꼭 사야만 하는 이유가 좀 약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내용들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조금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좀 직접 보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색깔도 보고 이런 거를 오프라인에서 확인을 하고서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좀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일이나 채소는 좀 오프라인 장사하기에도 좀 적합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무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어쨌든 손님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부분에서 조금 과일이나 채소들은 좀 강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때마침 무인 과일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신 예,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어떤 게 이제 궁금했었냐면은 여러 무인 아이템들이 그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서 하루에 할애를 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이제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정도 무인 매장일 때 소모가 된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솔직하게 과일은 지금 하루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고 계실까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인 매장 중에서는 시간 할애가 제일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몇 시간 정도? 제가 봤을 때 최소가 한 6시간 정도?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뭐 냉동 상품이기도 하고 네네. 냉동고 안에 들어놓기만 하면 사실 크게 터치할 게 별로 없는데 그렇죠.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온에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뭐 변질이 된다거나 썩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상품들을 좀 골라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공산품처럼 딱 만들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네네. 뭐 박스째로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혹시 네. 제가 중요한 질문인데 네, 직접 포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순수익률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나요? 좀 있죠. 아까 뭐 얼핏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프랜차이즈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포장을 된 채로 본사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박스째로 들어와서 저희가 낮게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포장돼서 받으면 인건비가 좀 녹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직접 포장하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손이 좀 더 많이 간다. 이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네. 말해서 이 포장도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박스로 와서 매장에서 그 상품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납품을 받을 때부터 상품화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신 그렇죠. 거죠? 그런 것도 다르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네. 이제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이 무인 매장들의 보통 공통적인 방식이 바코드를 찍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봉지에 바코드가 찍혀져 나오지만은 네네. 과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포장도 하고 일일이 바코드도 다 붙여줘야 되는 음. 그런 수작업들이 좀 들어가는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6시간 정도는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최소. 확실히 다른 여러 무인 아이템에 비해서는 매장에서 소모되는 인건적인 부분이 조금 많다라고 네. 볼 수 있군요. 그러면은 이어지는 이제 질문인데 결국에는 뭐 무인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정도를 할애를 하더라도 어쨌든 매출액이 좀 높으니까 그게 이제 감당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대략적으로 월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 구독자분들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도 좀 많이 타고 네네. 월별로 취급하는 품목들도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채소도 하고. 네. 아 맞아요. 아까 입구 쪽에 보니까 네. 오이라든지 애호박 이런 것들이 진짜 되게 싸게 팔더라고요. 오이 하나에 500원 이렇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에는 조금 더 카테고리도 확장돼가지고 네네. 뭐 두부라든지 음. 뭐 도토리묵이라든지 이런 약간 흔히 마트에서 팔만한 상품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취급하고 있고 과자류 같은 공산품도 있고 네. 그러니까 거의 소형마트 수준으로 조금 매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매출 규모도 그거에 따라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조금 향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요? 네. 와 아니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저도 이제 무인 매장들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순수익률도 매출만큼이나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이제 상식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유통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주부님들께서 싸야 많이 이제 사가는 형태다 보니까 네. 순수익률이 조금은 낮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 보시나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장에 이제 잔존 재고 문제도 있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매장이 계속 열려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죠, 상시로 그렇죠. 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안고 가는 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 무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람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 같은 게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순수익률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5% 정도. 월 5천만 원 기준에 15%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나쁘지는 않은 거죠. 네. 그것도 이제 뭐 어바웃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계절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타기 때문에 업다운이 좀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품목별로 다르다든지 혹은 똑같은 품목의 뭐 바나나 이런 아이템들도 그때그때 이제 매일매일 단가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다른 매장들이랑 또 다른 게 물건을 매일매일 받잖아요, 저희는. 네네 맞습니다. 본사에서 이제 장을 봐서 가지고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건도 매일매일 들어올 뿐더러 매일매일 들어오는 가격도 변해요. 그러니까 어제의 바나나의 수익률과 오늘의 바나나의 수익률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수시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고 네. 같은 과일 내에서도 뭐 사과냐 배냐 바나나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평균치를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유동적으로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근데 같아요. 만약에 오늘 들여온 바나나가 가격이 싸더라도 내일 바나나의 가격이 어떨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오늘 싸다고 해서 또 막 2,000송이 이렇게 받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일이 이제 무인 매장으로 하더라도 발주 양을 조절한다든지 가격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매일매일 이렇게 중요한 업무실 것 같아요. 그게 거의 한 반 정도 되죠. 아. 네, 발주를 얼마만큼 어떤 거를 네네. 시킬지 이거를 매일매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실력이 조금 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 책정도 이걸 2,000원에 팔 건지 3,000원에 팔 건지 뭐 주변 시세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저희가 받아오는 물건의 가격에 영향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서 책정을 해야지 뭐 너무 비싸게 팔아도 안 되고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되고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촬영하러 오는 길에 이제 보니까
안양 메가트리아라는 아파트가 되게 이제 큰 아파트예요. 4,000세대짜리 아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주님께서 운영하시는 무인 과일 매장 말고도 길 맞은편에도 그렇고 이 동일한 상권 내에서 유인으로 운영되는 과일 매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가 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 매장이 무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본사에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주시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통상적인 매장들의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행사 같은 걸 한다, 좀 네네. 저렴하게 좀 네네. 싸게 많이 파는 날이 있는데 네. 그런 거 보면은 경쟁 매장에서도 똑같이 가격을 따라왔다든지 음. 이런 좀 의식이나 견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예. 아니 제가 이제 요 질문을 드린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유인 과일 매장도 있는데 그 옆에 또 GS 프레시 마트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되게 이제 인접하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 좀 신경이 솔직히 안 쓸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트는 좀 저희가 모르겠어요. 뭐 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네. 동네 마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싼 편이라서 아, 오히려 뭐 마트는 솔직히 크게 의식은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마트는 있어주면 감사하다는 느낌도 조금 이제 뭐 그렇죠. 아, 저희 매장 기준으로는 네네. 제일 많이 판매되는 품목이 이제 바나나인데 네. 바나나 가격이 거의 한 2배 차이 나더라고요. 델몬트라든지 이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똑같은 바나나임에도 그렇죠. 이제 가격 차이가 나는. 네. 그거는 상당한 이점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죠. 예. 아,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지 무인 과일 매장의 순수익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정유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과일이다 보니까 이 재고 관리의 이슈라든지 이런 게 상당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통기한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상품들을 관리할 때 노하우라든지 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결국에는 로스죠. 네네. 로스인데 어쨌든 이게 실시간으로 아까 말씀드린 변질이 되고 있고 그렇죠. 계속해서 무한정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딸기나 뭐 바나나를 오늘 이제 받아왔는데 네. 일정 시간 이상 안 팔리게 되면은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실제로 많이 버립니다. 이거는 뭐 과일 매장들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양이 꽤 많은 편이죠. 양이 많죠.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20리터 정도는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결국엔 할인을 해야지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네. 하면 싸게 팔아야지 나가지 뭐 똑같이 비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느 타이밍에 얼마에 할인을 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제가 받아온 물건의 가격보다도 더 낮게 책정을 해서라도 털어버려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0원에 받아왔는데 네. 이거를 2,000원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못 팔 정도 수준이 돼버리면은 이게 빵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원이 돼버리는 것보다는 1,000원이라도 받고 파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원가 이하로 팔 때도 이제 부득이하게 있을 수가 있죠. 네. 약간 제가 들어보다 보니까 우리 점주님께서 주식 투자 같은 걸 하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딱 하락점이랑 이제 상한선을 정해놓고 주식의 가치가 어떤 특정 선 이하로 떨어지면은 미련 없이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하고 계신 게 근데 아닌가. 이제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네네네. 실제로 점주 입장에 보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네. 지금 대표님께서는 네. 운영하신 지 한 2년 정도 이제 되셨잖아요. 네. 아직도 이제 이 과일을 좀 싸게 팔아야 돼서 막 바코드를 새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일 때 네. 마음이 좀 어떤 안 좋은가요? 아까 마음 어떤 심리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네. 사실 계산을 엄청 잘해야 돼요. 음. 예를 들면은 뭐 20박스를 받았다. 네네. 근데 내가 10박스를 팔아서 이미 손익분기점이 도달됐으면 사실 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싸게 팔아도 이득이긴 한 거잖아요. 이미 손익분기점 넘겼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네. 20박스가 하나의 상품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사실 이 전체를 팔아서 결국 원가보다 높게 받은 거는 그렇죠. 돈을 버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만 10박스만 팔았는데도 이미 손익분기가 달성이 됐다. 예를 들어서 네네네. 물론 그런 경우는 잘 그렇지만 네네. 그럼 나머지 10박스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만에만 팔아도 네네. 어쨌든 플러스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잘 계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음. 나머지 10박스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나는 이 개당 원가 이상을 받아야 돼라고 이제 유지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막 5박스는 버리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어떤 감성적인 영역보다는 그 이성적인 계산과 판단이 좀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저희 매장에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네네네.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이제 지금 스케치 영상 찍는다고 네. 봤을 때는 한
60, 70가지 정도 품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공산부까지 하면 아마 100개도 넘을 텐데 사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막 계산기 전자두뇌처럼 막 빠바바박 할 수 없잖아요. 그 정준하님처럼 정통무처럼 되진 않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계산을 해서 좀 적절하게 할인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좀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완전 망했다, 대손실이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도 안 나가면 이제 버릴 때도 있고.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욕심도 좀 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본사라든지 어떤 가이드가 돼 있는 이제 판매가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게 팔아도 이제 팔릴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주변에 유인 매장이나 지금 아까 마트 같은 경우에는 2배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바나나 한 송이를 지금 2,500원에 팔고 있으면 점주님이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3,000원에 팔아도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순간들도 좀 많이 있으신가요?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진 않아요. 그것도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마트보다 싸다고 해도 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또 잘 안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또 마트는 마트의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을 그렇죠. 보면서 어쨌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 수 있다는 네네.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2,500원에 항상 완판을 하는 상품이 있었는데 야 1,000원만 더 올려 사겠다 해서 그것도 물론 다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네. 어떤 날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도 안 나가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좀 신중하게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무인 매장, 약간 나는 손 안 대고 그냥 편하게 투잡을 하고 싶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일매일 발주에 대한 생각이나 진열, 뭐 가격 책정 이런 것들을 데일리로 관리해야 되는 매장이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품이 들어가는 만큼 다른 무인 매장들보다는 매출도 잘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관리나 운영 면에서는 난이도가 좀 매우 높은 편이지 않나. 방금 점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내 본업이 무엇이냐 혹은 내가 하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무인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인 과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인으로 이제 결제를 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어쨌든 매장에 할애해야 되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발주라든지 매장의 그 어떤 상품 구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할애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인 아이템들은 제가 이제 관찰한 바로는 상권이 사실 매출을 결정짓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과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주님의 말을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는 매장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좀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게 좀 다른 매장보다는 크다는 거죠. 근데 아이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혹시 퍼센테이지로 따진다고 하면은 상권이 몇 프로 정도나 될까요? 그래도 50%는 넘지 않을까요? 50% 정도? 네. 아무리 뭐 안 좋은 상권에 가서 점주가 잘한다고 한들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이 뭐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대본에 없던 질문인데 제가 갑자기 이제 궁금해져가지고